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섭자님. 그리고 섭자의 공포라디오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신혼 때 전세 살던 집에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입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저희 집안 내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친가, 외가, 윗대 어르신들께서 무속 생활을 해오셨던 집안입니다. 외가는 외증조모님께서 집안에 작게 신당을 차려놓으신 것을 어려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제 추측으론 방울, 선녀부채, 애기 고무신, 사탕 이런 것들을 차려놓으신 것으로 보아 선녀를 몸주신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신장은 세지 않았지만 친정어머니 말씀으론 나름 용한 무당이셨다고 하더군요. 친가는 외가보다 훨씬 센 신장을 모셨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친정아버님이 워낙 이런 것들을 용납하시지 않은 분이시라 입 밖에도 꺼내시지 않았다는 걸 성인이 된 후 친정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죠. 그 영향 때문인지 친정어머니, 제 여동생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 많이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동생은 자기가 겪은 영가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터라 그 썰도 기회가 되면 차츰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 아들을 얻은 저는 아들이 4개월이 될 때 남편 사업 관련으로 사업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첫 신혼집이 신축에 구조가 좋아서 하루 만에 집이 나간 관계로 서둘러서 이사할 집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던 중 평수에 비해 전세금이 매우 저렴한 집이 나와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 집도 깨끗하고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는 집이었기에 바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 이사를 해서 며칠은 별탈 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삿짐 정리 등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일주량에 비해 너무너무 춥고 곳곳에 곰팡이가 핀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저희가 이사를 했던 시기는 9월 달쯤이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기 딱 좋은 시기였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주로 거실에서 아들과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난로를 따로 피우고 생활할 정도였다니까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맘때 엄마들은 지친 육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저도 지친 몸으로 아들을 재우고 옆에서 낮잠을 잠깐씩 자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 5개월 된 아들 녀석이 없어졌더군요. 너무 놀라서 이곳저곳 아들을 찾기 시작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다락으로 연결된 10개 남짓된 계단 끝에서 아들이 위태롭게 서 있더군요. 저는 아이를 부르면 자칫 사고가 날까봐 조용히 뒤로 가서 아이를 안고 내려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됐고 겁을 먹은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재우고 나면 거실에서는 아무리 졸려도 낮잠 자는 것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이 집으로 이사한 후에 아들도 유난히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병원 가는 것이 통상적인 일과가 되었고
치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도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집안 청소, 심지어 씻는 것조차도 귀찮을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죠. 걱정이 많으셨던 친정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게 된 저는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울증인 것도 병원에 가서 알게 된 것이었고,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힘들어도 아들을 굶길 순 없으니 분유를 타고 젖병 소독은 해야 했었습니다. 이 시간이 특히 저에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집 구조가 거실에서 주방으로 기역자로 꺾인 구조였는데, 주방으로 가기 위해 코너를 도는 순간 제 뒤통수를 누군가 둔기로 때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단 한 시간도 아들과 둘이 있기 두려워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곤 하는 게 다반사였네요. 또 잠자리에 들리고 누우면 어느 순간 누다락으로 연결된 나무 계단을 맨발로 걸어 내려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남편을 깨우면 남편은 옆집에 자취 중인 학생들이 옥상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옥상에서 걷는 소리와 다락이 연결된 나무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소리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요. 이때부터 저녁 7시만 넘어서면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로 울다시피 읍소했던 것 같네요. 들어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말이죠. 이러니 남편도 사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급기야 손에만 엄청 본 채 사업을 접게 됩니다. 우울증도 날로 심해져 남편과의 불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던 중 노심초사하시던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이 어느 날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께 엄마, 나 이 집이 애 없이 무섭고 정도 안 가고 단 한 시간도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 친정어머니께서 어지럽혀진 집을 청소하시면서 아휴, 애미야. 집에 살면서 그런 말 하면 못 쓴다. 너희 세 식구가 살기엔 집이 너무 크고 추우니 아휴, 따뜻한 집으로 이사하거라. 응?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서둘러서 이사하라고만 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집에 저희와 함께 다른 존재가 살고 있을 거란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말에 그 집이 너무 무섭고 싫었던 저는 전세금도 받지 않은 채 새 아파트로 부랴부랴 도망치듯 이사한 후 나중에서야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불과 이 집으로 이사한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새로 이사한 집은 새 아파트이기도 했지만 전에 집과 비교해서 집안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밤 늦게까지 있어도 전혀 무섭지 않았고, 아들 병치레도 눈에 띄게 줄었으며 저의 우울증도 많이 호전되어 약도 끊었고, 남편도 조금 후에 새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니 남편과의 사이도 많이 좋아졌고요. 모든 게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게 되자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은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친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친정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무서워하고 싫어했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내막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22년이 지난 지금도 온몸의 소름이
쫙 끼칩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정어머니와 여동생은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친정어머니와 여동생이 처음 방문했던 날, 제가 아들이 없어져서 찾으면 누다락으로 연결된 계단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느냐고 묻더군요. 그 이유가 그 계단 위에서 소복을 입고 어깨까지 오는 긴 단발을 한 여자 영가가 아들을 불러서 거기로 올라갔던 거라고 여동생이 말하더군요. 여동생 말로는 얼굴은 30대 초반 정도 사납게 예쁜 미인형이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은 영가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저에게 질투심이 생겨서 아들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거라고. 처음 어머니와 여동생이 집을 방문했을 때 여자 영가를 누다락으로 연결되는 계단 위에서 보았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 영가와 여동생은 한동안 눈을 마주치면서 기싸움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여동생이 집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 영가가 여동생한테 와서 소복을 펄럭이며 바람을 일으키더랍니다. 여동생 말로는 영가가 본인을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 했다고 하네요. 무시하려다가 참다 못한 여동생이 야, 이 씨부랄! 너 내가 너 볼 수 있는 거 알잖아. 왜 자꾸 귀참새고 지랄이야? 그리고 틈만 하면 우리 조카 다락계단을 불러서 해코지 하려고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씨부랄, 한 번만 더 우리 언니랑 조카 해코지 하기만 해. 내가 당장 힘 있는 무당 데려와서 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거야. 어? 라며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 영가가 분한 듯 죽일 듯한 눈빛으로 한동안 여동생을 노려보더니 누다락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친정어머니도 이 여자 영가는 물론 또 다른 남자 영가도 보셨다고 합니다. 남자 영가는 다행히 해코지하지 않는 영가 같다고 하시더군요. 겁이 많은 저에게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애둘러서 말했던 거고 지금에서야 털어놓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본인들은 별탈 없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사가는 날까지 걱정만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없이 집이 춥고 무서우며 싫었던 것, 아들이 자주 아팠던 것, 남편과의 불화, 남편 사업 부진, 저의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존재가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 특히 영가들은 싸우거나 안 좋은 에너지를 사람이 내뿜으면 힘이 세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만든다고. 이 두 영가가 그 집에 살게 된 이유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유 없이 무섭고 소름 끼치며 가기가 꺼려진다면 그냥 무시하지 말라고. 이것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육감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격이 유난히 싼 집, 이유 없이 소름 돋고 무서운 집,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저처럼 우리와 다른 존재와 동거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요. 두서없고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섭제 공포라디오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아림 드림.